반갑습니다. 방위로고스 수학과 원장 김정섭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인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영상이고요. 제가 2월 달에 오픈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 내신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실제적으로 난이도 높은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벌써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보인고 내신 특징 간략하게 잡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인고 수학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4번의 시험 모두 다 객관식 15개, 단답형 4개, 서술형 2개가 출제가 되었고요. 배점은 객관식 15개가 35점, 서술형과 단답형이 각각 이제 단답형 15점, 서술형 10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만점이 60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40점은 수행평가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이든 단답형이든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나마 이제 객관식은 내가 풀어놨는데 선지에 없으면 내가 잘못 풀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산을 해볼 시간이 있는데, 단답형 같은 경우는 4문제 다 검산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그런 훈련도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도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학교 프린트가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저기서 연계가 몇 문제가 되든 어찌됐든 출제가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저기에서 출제가 되는 것을 맞췄고 나는 출제된 것을 못 맞췄다? 그럼 당연히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기에 있는 문제들은 적어도 3-4번 이상은 확인을 해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반드시 맞추고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되는데 문제집은 한 2-3개 정도 추릴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내신 대비 때 거기에서 이제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킬 거고요. 하지만 문제 틀만 가져오고 풀이 과정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릴 공부하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가져야 될 태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고등수학 개념의 확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보인고 특징은 또 하나 아까 이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적어도 2개나 3개의 개념이 엮여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풀이를 함에 있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빠릿빠릿하게 체크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고등학교 과정, 1학년 과정에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암기보다는 해결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풀이 과정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이해 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든 대다수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공부를 할 때, 문제 풀이를 평상시 연습을 하실 때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만 알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고사 범위 안에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정리를 인수분해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 4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갈리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실제 내신 시험에 어떤 풀이 방법이 떠올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 방법을 알고 계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도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시중 교재에서 난이도 높은 틀을 가져오지만 풀이 과정은 다르게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잠깐 생각해보다가 막히면 답지 참고를 하죠. 또는 선생님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풀이를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께 확실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풀이 과정을 찾아내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 고난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손을 못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고민하는 시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 시간에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시험 전까지는 고민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공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답지 참고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 습관을 빨리 버리시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월부터는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월부터는 필수 유형 및 심화 문제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기 있는 심화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필수 유형을 바탕으로 한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변형된 문제들을 좀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마다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돼서 출제가 되는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2월 설명회 때 모의고사가 출제가 됐는데 그게 학교 프린트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문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이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기는 2번,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신 대비 교재, 그 다음에 제 수업 교재에다가 실어놨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잘 하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학교 기출문제를 반드시 한 번 더 풀어보셔야 됩니다. 난이도와 스타일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2월 달에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1학기 과정권은 2번 이상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지키셨다 하더라도 4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향 유형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이건 뭐 제가 강조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좀 반복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심화 문제도 풀고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낼 수 있고 실력은 갖춰졌어요. 근데 문제는 내신 기간에는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그것을 풀어내는 또 훈련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제끼고 다른 문제를 했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거냐면, 이제 3월 달하고 5월 달에 사용하는 교재는 첫 번째 교재이고요. 걔네들은 이제 필수 유형부터 심화 유형까지 정리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는 내신 기출 문제들하고 모의고사 문제, EBS 문제들의 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출제 트렌드, 최근 한 3년 정도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까지 실어놓은 교재니까 저것을 통해서 내신 준비를 1차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린트 교재인데, 얘는 저기에 실지 못했던 좀 더 난이도 높은 문제들, 그 다음에 변형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들 29번, 30번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화를 통해서 실력을 다지는 단계가 될 거고, 자, 얘는 오답 노트인데 3월 교재나 내신 대비 교재에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체크해서 주시면 틀렸던 문제를 제가 개별적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그럼 본인이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교재를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방학 중에는 필수 유형을 통해서 개념을 벌써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이 되면 그냥 하나의 풀이 방법을 통해서만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계된 단원들은 그 연계성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스킬들을 왜 쓸 수 있는지 당위성을 이해시킨 다음에 스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빠른 풀이 방법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제가 좀 지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 및 고난도 유사 문제 반복 학습을 좀 진행을 시켜 드릴 겁니다. 이건 이제 클리닉 때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당연히 다시 풀어보고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 다시 풀어보고 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맞추고 나면 어떤 의문이 드냐면, 내가 이걸 풀이 과정을 외워서 맞춘 건지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질문이 나왔던 문제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변형을 해서 또 한번 다룰 겁니다. 단순 숫자 변형이 아니라 유형이 변형이 될 거예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지만 다른 것을 구하는 문제, 뭐 똑같은 문제 풀이 같지만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로 테스트를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달에는 학원에 오시는 2번 모두 다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꼈을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근데 매번 수업 시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 영상 제공을 복습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거고, 언제든지 공부를 하시다가 안 되는 것들을 연락을 주시면 제가 프리 영상을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것은 이제 클리닉 때 사용하게 된 테스트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프리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제가 제공을 해드리면서 클리닉을 또 진행을 할 거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인고 수학 강좌 안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은 3월 6일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은 6시, 10시 수업,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2시, 6시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방이 로고스 수학관이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간 보인고입니다. 그죠?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착실히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3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그 준비해왔던 것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1년 동안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